캠프가 지금 구성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언론에서는 뭐 그 캠프에 대한 얘기를 깊게 다루지는 않아요. 근데 그런 이야기를 잠깐만 들어보려고 합니다. 일반 청취자분들은 캠프는 차리는 것 같고 누구누구 영입했다는 소리까지는 들려도 내부적으로 어떻게 들어가는지 일단 캠프를 잘 만드시는 걸로 유명하신 우리 김 단장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캠프김이에요? 캠프김? 예전에 그런 것만 전문으로 하신 분이잖아요. 캠핑만 해요? 캠프도 아마 그 정치인의 여론조사에 힘을 입은 정도의 규모로 커지죠. 사실 그렇지 않아요? 뭐 당연히 그렇죠. 당연히 그런데 각 캠프마다 조금 입장이 다를 텐데 문 대표 캠프는 또 다른 고충이 있을 거예요. 뭐냐면 흔히 이야기하는 소위 친문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자꾸 공격을 받으니까 그렇지 않은 분들로 채워보자 하는 그런 내부적인 욕구는 굉장히 강하고 또 그렇게 하려는 소위 친문을 계속 일관적으로 해왔던 분들도 그렇게 마음을 열어놓고 그렇게 캠프 구성을 하도록 돕겠다는 그런 생각은 상당히 강하고 근데 반면에 이 이른바 그간의 대세론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괜히 사람들이 이런 거 있잖아요. 거기 가서 하면 뭐 좀 줄 서는 것 같고 좀 자존심도 상하고 좀 창피하고 이러니까 또 가기도 좀 그렇고 그래서 아마 상당히 우리 김현 의원님 잘 아시겠지만 그 캠프 구성이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그동안 열심히 뛰어왔던 거에 비해서는 조금 늦춰진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그런 측면도 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 민주당의 의원들의 상당수가 이거 뭐 후보 다 정해지고 남은 어차피 이번엔 당 중심의 선거운동을 할 텐데 그때 가서 하면 되지 뭐 꼭 내가 나까지 캠프에 가야 되냐? 뭐 이런 게 많아요. 의원들이. 그러니까 가급적 굳이 캠프에 그리고 어디 가서 하면 꼭 뭐 줄 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갖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안 하려는 정서가 일단은 많다. 그래서 그런 고충을 거치면서 시간이 좀 지연됐던 거로 듣고 있고 어쨌든 그래서 근데 이제 경선을 해야 되니까 최종적으로 지금 맞춰진 게 뭐 6군데인가 7군데 정도의 본부를 만들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최종 어제인가 강기정 의원이 상황실장까지 만든 것으로 해서 일단 기본 틀은 짠 것 같아요. 근데 좀 뭐랄까요, 좀 무료스러운데요. 지난 선거 때도 3개 정도로 이렇게 나누어졌던 선거운동이어서 그게 중구난방 느낌? 그게 있는데 또 지금도 그렇게 찢어놓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니 이제 그건 다른 거죠. 지금 이제 그거는 경선 시기가 있고 그다음에 경선이 끝나면 본선을 해야 되는데 지금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탄핵이 인용된다고 하면 실제로 2달 후에 대통령이 선택돼야 되는 일정을 볼 때 경선이 한 달 내에 다 끝나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경선 과정이 정말 신속하게 진행된단 말입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표는 지난 대선 때와는 달리 이미 당대표를 거쳐보고 대선을 치러본 입장의 후보이고 또 안희정 이재명 지사는 상대적으로 그런 당 내에서의 세는 약하고 하기 때문에 전혀 다른 이유로 한편은 본인들이 다 한다고 하면 이거 뭐 너네가 다 하냐? 이렇게 되는 것 때문에 또 반대로 이재명, 안희정 양쪽은 그렇게 막 수에 있어서 아주 막 그 많은 수를 현재 지금 끌어안고 있지 않기 때문에 둘 다 다른 이유로 해서 일단 후보가 정해지면 당 중심의 이른바 선거운동을 하겠다. 지난번에는 이게 문재인 대표 자신이 혁신과 통합이었나요? 그렇게 결합을 하고 그다음에 당 대표라든가 이런 걸 거치면서 장악해보지 않은 상태에서 이게 단일 체계, 더구나 뭐 이해찬 대표가 그 당시에 뭐 논란을 거쳐서 빠져버린 이런 속에서 당의 역량과 시민사회의 역량이 효율적으로 이렇게 결합이 안 된 문제점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그렇게 하지 않아야 되겠다라는 점에 대해서는 다 공히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고 후보가 되었을 경우에 당 중심으로 선거운동을 해도 괜찮고 그래야 되고 자신 있다라는 것이 문 대표 쪽의 인식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후보가 결정됐을 때 이번에 그 효율적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누가 후보가 되든지 간에 저는 큰 문제는 지난번에 비해서는 없을 것이다. 경선용이라기보다는 본선용에 가까운 저는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지금 구조는 경선용이에요. 지금 구조는 경선용이고 본선으로 갔을 때 조금 더 유연하게 이제 그러니까 재편집할 수 있는. 재편집하고 그다음에 현재 지도부가 빠져 있는 거잖아요. 당대표와 최고위원들이 그렇죠. 빠져 있고 그다음에 정책위, 뭐 민주연구원 이런 소위 덩어리가 큰 곳은 이제 정책을 이제 후보가 됐을 때 이제 결합해서 가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이게 큰 것처럼 보이고 이제 찔끔찔끔하다 보니까 마치 굉장히 규모가 큰 것처럼 이제 인식이 되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대선이 이제 경선이 이제 뭐 4군데 해가지고 1차 이제 선거인단 모집을 2월 15일 날 한다고 오늘 최고위원회에서 결정을 했다고 하는데 4군데를 집중해서 경선을 치르려고 하면 이 지금 현 선대 구조가 굉장히 소규모인 거죠. 지금 선대 본부장이 7본부장이라고 하는데 뭐 홍보, 그다음에 전략, 그리고 전략, 조직, 정책, 그다음에 뭐 대변인, 비서실. 이제 이 규모고 그다음에 이제 선대위원장, SNS 선대위원장이 이제 7명 지금 발표한 거는 이미경, 전윤철, 그다음에 김상곤, 김진표 이렇게 4분인가요? 공동. 예, 네. 지금 현재 4명인데 예전에 2012년도 경선이 2달 넘게 진행됐던 그 시점 그때의 경선 캠프 규모랑 비교해 보면 지금이 훨씬 더 소규모예요. 그래요? 네. 그러면 그 송영길 총괄 본부장 네. 임명 의도는 뭐예요? 그분이 갖고 있는 장점, 뭐 시장 경험 있고, 그다음에 호남 출신이고, 그다음 수도권, 네 지금 현역 의원이고요, 사선 의원이잖아요. 그러면 당 내부적으로는 사실은 친문이 아니었던 사람이었다는 소리인 거고요. 네, 새로운 인물. 그러니까 문재인 대표의 성격상 보면 친문이 아니었던 사람이고 실제로 당 내에서 어느 정도 신망이 있으니까 이런 일이 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2015년도 당대표 경선 끝나고 당대표 되고 나서도요. 친문이라고 소위 바운다리 안에 있었던 사람 중에 당직이 딱 한 명이었어요. 김경협 수석 사무부총장. 그 조직 담당 그때 이제 수석 사무부총장 하는 것 갖고도 논란이 많았어요. 당내에서. 다 하냐. 그래서 아니 사무총장도 아니고 정책위의장도 아니고 그럴 정도로 거의 극도로 이제 몸조심을 하는 거죠. 소위 친문이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근데 이번에도 마찬가지인 거죠. 전해철 의원의 경우는 지금 최고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거고 양정철 전 비서관이 지금 비서실 부실장으로 이제 뭐 내정된다고 하는데 그다음 이호철 그분은 부산에서 안 올라오고 계셔요. 이제 부산에서 주로 활동하고 노무현 재단 활동하는 거 말고는 없는데 진짜 유령과 같은 그런 얘기를 자꾸 함으로 인해 가지고 마치 문재인 후보가 그런 일을 하는 것처럼 이제 되는 거죠. 근데 그걸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는 어제도 종편에서 아주 공식적으로 나왔어요. 삼철 딱 이래가지고. 미친 새끼들 아니요. 그래서 제가 저 사람들이 좀 정말 할 말이 없으니까 저건 디테일이 아니고 정말 쓰레기통에 머리를 이렇게 딱 쳐박고서 이렇게 작은 무슨 종이 조각 이런 거 주워서 소설 쓰는 이런 느낌을 제가 받기도 했는데 네. 중요한 거는 이 친문 해가지고 그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는 부분이 지금 보직 같은 게 없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비선 실세 아니에요. 보직이 없는 게 아니고 네. 전해철 의원은 최고위원이고요. 네. 이호철 의원은 부산에서 활동하고 있고요. 양정철은 비서실에 부실장으로 내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활동하는 겁니다. 비선이 아니에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네. 활동을 그렇게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그 활동하는 자기에게 주어진 어떤 위치보다도 더 막강한 정치력을 행사한다라는 게 상당히 그 오랜 기간 이 정치인들하고 친하게 지냈던 그 야인들의 그 말씀이거든요. 아니 근데 이건 프레임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빨리 해명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은 우아하게 잘 보여주실 필요는 있어요. 좀 저 같은 풀어서. 사람은 그런 종류의 이야기를 믿지도 않고 듣고 싶어도 않지만 종편에서까지 떠든다니까 요즘. 종편에서 떠드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종편이 떠드는 아니 거였죠. 우리도 떠들어요. 우리도. 그러니까 요 프레임이 뭐냐. 문재인은 아무것도 아닌 사람인데 실제로 그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들이 뒤에 장막에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있을 이미지를 것이다. 주기 위해서 말 만들기 좋게 삼철 이렇게 해가지고 철자로 끝나는 세 분 이거는 거기에 넘어가서도 안 되고요. 가깝게 친하게 지내는 사람은 다 그런 식으로 몰아가면 이게 박근혜와 최순실 관계처럼 만들려고 하는 그런 프레임은 정말 그냥 이거 양아치들이 하는 짓이고 그 이야기는 그게 2002년도 친노 프레임이 친문 프레임으로 변질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2002년도에. 정치에서 인간관계나 또는 친서관계 또는 뭐 지지하는 사람이 있는 거는 불가피한 거고 현실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야 너 누구는 그렇게 뭐 가까운 사람이 많아 또 누구는 실제로는 어쨌든 간에 그놈들이 다 하는 거지 이런 식의 이야기 또는 비판 방식 이런 것은 사실은 뭐 동서고금 세계적으로 다 정치에서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객관적 사실만 놓고 이야기한다면 지금 이제 이재명 캠프, 안희정 캠프가 열심히 이제 캠프 구축을 하고 있고 원래 확보한 지지세에 비해서는 또는 지지하는 사람들에 비해서는 한편으로는 전체적으로 민주당 내 우선 현역 의원들을 중심으로 한 부분은 캠프에 직접 결합하는 부분을 상당히 조금 보류하고 있는 정서가 상당히 있는 것이고
그리고 문 캠프에서는 그 부분을 소위 친문이다라고 했던 사람들이 아닌 부분으로 넓히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 것 자체는 분명하다. 뭐 이 정도가 일단 객관적 팩트 그러면은 같아요. 가장 측근이라고 하면 솔직히 김경수 의원 정도는 되죠. 측근이라는 나쁜 의미가 아니라 일종의 진짜 호위무사 같은 건. 호위무사는 사실은 위기 상황 때 네. 그분의 철학과 노선과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앞장서서 예전에 유시민 같은 했던 역할. 분, 그러니까 그럼 노무현 대통령 때 유시민 의원이 그랬던 거고요. 당이 가장 당 대표로서 가장 어려웠던 시기에 호위무사를 했던 것은 최재성하고 진성준 위원장이었죠.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소위 말한 친문 의원들이었던 거고요. 근데 지금은 탄핵 시기이기 때문에 호위무사 이런 개념이 적절한 건 아닌 거죠. 그리고 핵심 측근 지금 계속 이제 쓰고 있고 그 보도를 방치하고 있는 점에 저는 사실은 문제를 진단하고 싶어요. 지금 그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핵심하고 측근이다 그러면 그럼 나 핵심 아니고 측근 아니니까 나는 그러니까. 그러면 다른 캠프에 가야 되겠네 이렇게 돼버리죠. 그 어떤 분이 그랬어요. 제 이제 삐지게 하면 안 된다. 사람들을 소외시키면 안 된다. 그런 마음이 안 들도록 잘 관리하는 것도 캠프의 역량이라고 저는 보는데 지금 이제 말씀하셨던 핵심이다. 그러면 핵심으로 지목된 분들이 본인들이 문제 제기를 해야죠. 무슨 핵심입니까? 일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지금 여기 앉아 계신 김민석 특보단장이 추미애 핵심입니까? 아니잖아요. 핵심 아니에요? 아니. 실망이에요, 대표님. 그렇게 보는 것 자체가 제가 그렇죠. 볼 때는 당직이라는 건 조금 다르죠. 예, 그러니까 그렇게 보는 게 그러니까 핵심으로 보면은 핵심적으로 일을 한다, 중요한 일을 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제일 중요한 일을 하는 건 비서실장과 대변인인 거죠. 그다음에 그거를 종합적인 상황을 관리하는 본부장과 그다음에 상황실장 이런 분들이 그 정책을 하시는 분들이 다 중요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근데 그거는 누구는 중요하고 누구는 핵심이고 덜 중요하고 이렇게 판가르는 것이 제가 볼 땐 굉장히 나쁜 프레임이고 어찌 보면은 그 사람은 소수잖아요. 근데 그분을 좋아하고 지지하는 사람들은 다수잖아요. 그러니까 다수를 보고 정치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국민을 보고 정치를 해야 되고 지지자를 보고 정치를 해야 되는데 묘한 게 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은 묘해서 본인이 핵심이고 싶은 거죠. 그러면은 질투를 하는 거죠. 문제 제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은 갈등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걸 빌어서 좀 핵심, 뭐 측근 이런 좀 구시대적 용어를 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미국에서 물론 미국 대선에서도 보면은 핵심이라고 쓰지만 그 포지셔닝을 갖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저희는 굉장히 이거를 분열적, 갈등적 요소로 작용하기 때문에 그 삼철이라는 용어가 대표적인 거거든요. 이거. 그렇죠. 네. 나쁜 프레임으로 그냥 찍어대는 건데 네. 있을 수 있는 거라고는 생각해요. 왜냐면은 과도한 거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박근혜 뭐 대선 나왔을 때 박근혜는 뭐 어떻다더라 뭐 이야기가 사실은 침소봉대된 것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공격하기 위해서는 동원할 수 있는 거 다 동원하는데 악의적으로 거짓말인 거 자기도 알면서도 막 뿌려대는 그게 이제 나쁜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문재인 캠프를 한번 나와볼게요. 두 번째는 안희정 캠프로 한번 가보는데요. 사실 안희정 캠프는 지금 알려진 게 거의 없고요. 안희정 캠프 쪽에 윤태영 전 대변인 정도가 들어가 있다는 정도만 알려진 게 전부인 것 같은데. 안희정 지사와 지역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일단은 상당히 끈끈하고 가까운 인연이 있는 의원들이 제법 있죠. 그리고 이제 그 중에서도 가장 최근에 정치를 같이 이렇게 했던 분들이 우선 충청권을 중심으로 있고, 그래서 뭐 박수현 의원이라든가 정재호 의원이라든가 등등등 몇 분이 있어요. 김종민 의원이라든가 조승래. 그러니까 뭐 조승래 의원은 비서실장을 하기도 했죠. 그렇게 일단 비교적 안정돼서 오랫동안 정서를 같이 했던 분들이 한 서너 분 되고 그 좌장 노릇을 지금 백재현 의원이 그렇군요. 하고 있어요. 하고 있고 아까도 나왔지만은 그렇게 어떤 포지션을 맡아서 하는 것 말고 이렇게 주변을 싸고 있는 분들 중에는 아마 문 대표와 우리 안 지사가 공히 그러니까 친노의 기반에 하고 있다면은 상대적으로 거기서 역할했던 시기라든가 방식에 있어서 주로 청와대에서 일했던 분, 그다음에 초기 캠프에서 일했던 분 이렇게 놓고 본다면 아마 노 대통령 경선 때를 포함한 초기 캠프 구성원들의 그런 쪽의 정서라든가 인간관계들이 자연스럽게 또 연결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안지사 쪽에 많이 지방자치실무연구소팀이죠. 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92년도, 93년도 이제 초기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 최고위원, 그러니까 민주당 최고위원 경선에 도전하면서 대선에 뜻을 품었을 때 함께 모였던 동지들
분들이 9할 정도가 아마 지금 이제 안희정 캠프에 있고요. 그 중에 거의 9할인 것 같아요. 지금 제가 면모를 보면. 그러고 아까 얘기했던 이제 뭐 초기 노사모 활동했던 분들 있고 인간적으로 끈끈하게 연결된 분들이 많이 이제 여기서 비선 실세의 핵심 그런 얘기 안 나오잖아요. 안희정. 안 쓰잖아요. 그러니까 1위 후보가 갖고 있는 타 후보 진영과 언론에서의 아까 조중동이 또는 종편에서 문재인 후보를 공격하기 위한 한 수단, 그리고 잡매에 멍들게 하는 그 수단이고 그거로부터 자유스럽지 못하니까 적극적으로 도왔던 분들이 자꾸 뒤로 빠지게 되는 일들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관망하거나 이제 그래서 참 안타까워요. 저는 뭐 그런 이제 바운다리 안에 있는지 모르겠지만 실력 있고 능력 있는 분들이 조금 더 역할을 해주면 좋은데 그 역할을 지금 못 하잖아요. 못하게 만들어 놓고 있잖아요. 예. 그러면은 친문이라고 불리우는 속칭 뭐 진짜 친문이다 아니다 상관없이 비교적 가까운 사람들 그분들 입장에서 안희정과 문재인이 같이 떴을 때 친문 캠프에서는 상대적 역차별 받는 느낌 네. 있잖아요, 솔직하게. 네, 있어요. 근데 안희정 캠프에는 사람도 부족한 것 같고 그도 친노의 바운더리 안에 들어있는 정치인이고 그쪽으로 가고 싶다는 욕구 같은 거 안 생깁니까? 정치를 그렇게 질문이 더러운가? 가볍게 할 수 없다. 네. 가볍게 할 수 없다는 게 또 문재인을 지난 19대 때 함께 사실은 19대 때 정치 활동을 같이 했던 분들 중에 이제 친문 그룹이 존재하는 거잖아요. 뭐 대선 경선 때나 대선 후보가 됐을 때나 또는 정치를 하도록 이렇게 옆에서 끊임없이 문재인 후보한테 대선 후보로 나오라고 얘기했던 그룹이 존재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분들이 그래 친문이니까 뉴페이스들이 와야 되니까 좀 자리를 이분들을 중심으로 갑시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렇다고 문재인을 정치 같이 이제 동지이자 참모이자 비서로 했던 사람들이 문재인과 더불어 상황이 이렇다고 섭섭하다고 문재인 안 돕고 뭐 다른 선택을 한다? 친문 의원들은 그런 사람들이 또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네. 상대적으로 안희정이 그러면 홀대받는 거네. 같은 식구인데 그쪽으로 가면 어때서? 아니 그게 뭐냐면은 그래서 1위 후보에 갖고 있는 득이 될 수 있겠죠. 왜냐하면 2012년도에 대선 후보였고 동고동락을 했던 팀들이잖아요. 그렇다고 안희정 캠프로 우리 빠지라고 하니까 슬쩍 갈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안희정 캠프에서는 또 섭섭한 거죠, 사실은. 네. 진짜 섭섭하면 가야죠. 근데 이제 말씀처럼 큰 틀에서 보면 문 대표 쪽이나 안 지사 쪽이나 심지어 또 뭐 이재명 시장도 의원들 개인으로 보면 가까운 사람들이 막 겹치잖아요. 특히나 뭐 문 대표하고 안 지사 같은 경우는 굉장히 겹치는 경우 많죠. 뭐 그러니까 어떤 한 A라는 의원이 여기는 이래서 내가 지난번 선거운동을 했지만은 안희정과 가령 뭐 나이가 비슷할 수도 있고 학교를 같은 데 나왔을 수도 있고 뭐 등등등등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조금 빠져 있어야 되겠다. 이게 많다고 봐야 되겠죠. 여기서 지금 내 이야기는 언제 나오나 하는 분이 한 분 계십니다. 캠프가 지금 구성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언론에서는 뭐 그 캠프에 대한 얘기를 깊게 다루진 않아요. 근데 그런 이야기를 잠깐만 들어보려고 합니다. 일반 정치자분들은 캠프는 차리는 것 같고 누구누구 영입했다는 소리까지는 들려도 내부적으로 어떻게 들어가는지 일단 캠프를 잘 만드시는 걸로 유명하신 우리 김 단장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캠프김이에요? 캠프김? 예전에 그런 것만 전문으로 하신 분이잖아요. 캠핑을. 캠핑만 해요? 캠프도 아마 그 정치의 여론조사에 힘을 입은 정도의 규모로 커지죠. 사실 그렇지 않아요? 뭐 당연히 그렇죠. 당연히 그런데 각 캠프마다 조금 입장이 다를 텐데 문 대표 캠프는 또 다른 고충이 있을 거예요. 뭐냐면 흔히 이야기하는 소위 안희정 이재명 지사는 상대적으로 그런 당 내에서의 세는 약하고 하기 때문에 전혀 다른 이유로 한편은 본인들이 다 한다고 하면 이거 뭐 너네가 다 하냐? 이렇게 되는 것 때문에 또 반대로 이재명 안희정 양쪽은 그렇게 막 수에 있어서 아주 막 그 많은 수를 현재 지금 끌어안고 있지 않기 때문에 둘 다 다른 이유로 해서 일단 후보가 정해지면 당 중심의 이른바 선거운동을 하겠다. 지난번에는 이게 문재인 대표 자신이 혁신과 통합이었나요? 그렇게 결합을 하고 그다음에 당 대표라든가 이런 걸 거치면서 장악해보지 않은 상태에서 이게 단일 체계, 더구나 뭐 이해찬 대표가 그 당시에 뭐 논란을 거쳐서 빠져버린 거 일단 기본 틀은 짠 것 같아요. 아, 근데 좀 뭐랄까 좀 무료스러운데요? 지난 선거 때도 3개 정도로 이렇게 나누어졌던 선거운동이어서 그게 중구난방 느낌? 아, 그게 있는데. 또 지금도 그렇게 찢어놓는 그 거예요? 부분에 대해서는, 아니, 이제 그건 다른 거죠. 지금 이제 그거는
경선 시기가 있고 그다음에 경선이 끝나면 본선을 해야 되는데 지금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탄핵이 인용된다고 하면 실제로 2달 후에 대통령이 선택돼야 되는 일정을 볼 때 경선이 한 달 내에 다 끝나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경선 과정이 정말 신속하게 진행된단 말입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표는 지난 대선 때와는 달리 이미 당대표를 거쳐보고 대선을 치러본 입장의 후보이고 또 아니 친문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자꾸 공격을 받으니까 그렇지 않은 분들로 채워보자 하는 그런 내부적인 욕구는 굉장히 강하고 또 그렇게 하려는 소위 친문을 계속 일관적으로 해왔던 분들도 그렇게 마음을 열어놓고 그 캠프 구성을 하도록 돕겠다는 그런 생각은 상당히 강하고. 근데 반면에 이 이른바 그간의 대세론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괜히 사람들이 이런 거 있잖아요. 거기 가서 하면 뭐 좀 줄 서는 것 같고 좀 자존심도 상하고 좀 창피하고 이러니까 또 가기도 좀 그렇고. 그래서 아마 상당히 우리 김현희 의원님 잘 아시겠지만 그 캠프 구성이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그동안 열심히 뛰어왔던 거에 비해서 조금 늦춰진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그런 측면도 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 민주당의 의원들의 상당수가 이거 뭐 후보 다 정해지고 남은 어차피 이번엔 당 중심의 선거운동을 할 텐데 그때 가서 하면 되지 뭐 꼭 내가 나까지 캠프에 가야 되냐? 뭐 이런 게 많아요. 의원들이. 그러니까 가급적 굳이 캠프에 그리고 어디 가서 하면 꼭 뭐 줄 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갖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안 하려는 정서가 일단은 많다. 그래서 그런 고충을 거치면서 시간이 좀 지연됐던 거로 듣고 있고 어쨌든 그래서 근데 이제 경선을 해야 되니까 최종적으로 지금 맞춰진 게 뭐 6군데인가 7군데 정도의 본부를 만들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최종 어제인가 강기정 의원이 상황실장까지 맡는 것으로 해서